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논증으로 좀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클래스룸에도 올렸는데, 제가 이제 간단한 연습 문제를 좀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과 안락사, 조력 자살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를, 간단한 연습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은, 일단은, 내가 어느 부분을 이해하고 있고, 내가 어느 부분이 이해가 부족한가를 조금 점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는 좀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다라는 부분은 또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G메일을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클래스룸에다가 제 G메일 또 메일 주소를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G메일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논증 혹은 논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 자살과 의사조력 자살 그리고 안락사 같은 경우는 쟁점 자체가 아주 복잡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아니면 허용되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쟁점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쟁점 자체가 복잡하다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자살, 조력 자살,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것을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 혹은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느냐 허용하면 안 되는가 라는 것이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쟁점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먼저 좀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이제 화면 녹화를 하는 이유가 요 화면 녹화를 통해서 조금 빨리 한번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한번 훑은 다음에 또 저하고 제가 또 화면을 통해서 칠판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또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 뭡니까? 우리가 이 주제만 가지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중요한 부분을 일단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과목에서 특히 도덕적인 쟁점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또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또 활용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고요. 어떤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행위에 이제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행위에 우리가 도덕적 지위가 뭐냐? 뭐 사실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묻는 것은 정말 이제 뭡니까? 도덕 철학을 이제 전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텐데, 뭐 요것은 뭐냐면은 도덕적 지위라는 말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요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혹은 도덕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요것이 바로 이 행위의 도덕적 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의 쟁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 이것이 반드시 자살과 안락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에도 해당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쟁점이 되는 어떤 행위나 사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도덕적 지위가 어떻게 되냐? 그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느냐, 허용될 수 없느냐,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자주 쟁점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개념은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은 거꾸로 그러면은 어떤 행위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무엇 때문에 그래? 무엇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요 X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허용되지 않는다면은 무엇 때문에 허용되지 않느냐라고 그 다음에 물어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염두에 두고 항상 쟁점을 조금씩 분석해 나간다면은 조금 핵심을 좀 빨리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의사조력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허용될 수 있느냐, 허용될 수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허용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허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럼 그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뭡니까? 죽음을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죽음을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각자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어떤 원리에 근거한 것이냐? 또 이렇게 다시 되물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권리는 바로 뭡니까? 각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각 사람은 어떤 일이든 특히 자신과 관련된 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이런 원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일단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죽음도 자신한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죽음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규칙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규칙에 따라서 뭐예요? 의사조력사도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인 논쟁을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허용될 수 있다, 허용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정했을 때 이 입장이 어떤 원리 혹은 어떤 규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뭡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은 이 해악을 가하지 말라라는 이런 원리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해악을 가하지 마라 혹은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다 우리가 똑같이 인정하고 있는 원리죠. 근데 이 원리로부터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하나의 입장이 도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원리가 지금 충돌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요 규칙들이 충돌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또 물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떤 쟁점에 대한 도덕적인 논쟁의 하나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해 보죠.